안녕하세요, 바이오북입니다.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2026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이오북은 이번 바이오 행사에서 열릴 100개 이상의 세션 중 한국 바이오 스타트업이 주목할 만한 주요 세션을 5회에 걸쳐 정리해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바이오 스타트업에게 도움이 되기 바라며 그럼 오늘은 월요일 세션 중 바이오북이 선정한 주요 세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세션 Beyond the Hype How AI is actually transforming biopharma in 2026에서는 AI가 정말 바이오 R&D 현장에서 성과를 만들고 있는지를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세션에 참여할 글로벌 빅파마인 릴리와 실리콘밸리의 대표 벤처 캐피탈인 안데르센 호로위츠입니다. 두 기관은 최대 5억 달러 규모의 바이오텍 에코시스템 벤처 펀드를 조성하였고 이는 AI 기반 바이오 스타트업과 신규 치료 기술 기업을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며 제약 바이오 산업 내 AI 활용을 이끌어가고 있기에 이들의 관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기업은 벤실링입니다. 벤실링은 연구 데이터를 정리하고 실험 흐름과 AI 모델을 연결해주는 R&D 클라우드 플랫폼 기업입니다. 벤실링과 임상 현장에서의 AI 활용에 적극적인 IQBI 참여로 미뤄보아 이번 세션에서는 AI를 활용하는 전략 수립이 기술 이전이나 투자 유치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세션 Manufacturing the Future에서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 즉 CGT의 제조와 공급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CGT는 기술적 가능성은 이미 상당 부분 입증되고 있지만 실제 상업화 단계에서는 제조 제연성, 원가, 품질 관리, 공급망이 큰 병목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 참여하는 오프스 제네틱스, 에피크리스퍼 바이오테크놀로지스, INA 바이오, 64X 바이오, 크리아 테라피틱스 등은 각각 유전자 치료제, 유전자 편집, 세포 치료제, 바이럴 벡터 생산 등 CGT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입니다. 다만 이 세션에서 더 주목할 부분은 개별 기업이나 기술들보다는 참여 인물들이 CMC, GMP 제조, 공급망, 바이럴 벡터 생산 등 실제 CGT 제조 현장과 가까운 전문가들이라는 점입니다. 초기부터 제조 전략을 사업화 전략의 일부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는 CGT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기술 자체의 가능성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반복 가능하고 경직성 있는 제조 전략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세션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세션 Closing Deals in Uncertain Times에서는 최근 바이오 업계 이슈인 약가 정책, 관세, 데이터 이전 제한, 제조 현지화 요구 등 다양한 변수가 라이선스 계약과 M&A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세션에서는 지난 4월 빌 바이오테크놀로지와 전립선암 후보 물질 개발 협업을 체결한 아스텔라스와 작년 하반기 쿰쿼트와 항암제 분야에서 대형 라이선스 딜을 진행한 바이엘이 참여해 이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세션에서는 빅파마들이 딜 과정에서 단순히 기술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업프론트, 마일스톤, 지역권, 공동개발 구조, 리스크 분담 방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바이오 벤처 입장에서는 좋은 기술을 보유하는 것을 넘어 파트너가 수용 가능한 계약 구조와 리스크 분담 전략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참고할 만한 세션이라고 보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세션 Breakthrough Innovations Driving Global Competitiveness에서는 플랫폼 기술과 새로운 의약품 라이선싱 프레임워크가 글로벌 경쟁력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세션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EMA 최고 책임자인 에머쿡, EMA에서 혁신 기술과 초기 개발 규제 지원을 총괄하는 파크 엠만, 그리고 독일 의약품 규제 기관장인 칼 브로이와 같은 유럽 규제 기관의 최상위급 인사들이 참여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심사 실무자가 아니라 유럽 의약품 규제 정책과 혁신 기술 대응 방향을 실제로 이끌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따라서 이번 세션에서는 플랫폼 기술을 규제 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고 개별 파이프라인이 아닌 반복 가능한 개발 허가 프레임워크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바이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플랫폼 기술의 과학적 우수성을 넘어 초기 규제 기관과의 소통 전략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참고할 만한 세션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세션 Securing America's Biomanufacturing Future에서는 미국이 최근 바이오 의약품 생산을 자국 내로 되돌리고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세션에서 주목할 부분은 단순히 공장을 어디에 지을 것인가가 아니라 지역 단위의 제조 생태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와 오레곤의 바이오 제조 포럼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글로벌 CDMO이자 바이오 제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 썰모 피셔와 미국 내 대규모 제조 투자를 확대하는 릴리가 함께 참여합니다. 미국 진출을 검토할 때 단순 생산비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현지 제조 클러스터, 숙련 인력 확보 가능성, 품질 운영 시스템, 그리고 미국 CDMO 활용 전략까지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할 세션 Success in a Product First Market에서는 바이오 투자와 파트너링 시장이 플랫폼 기술에서 다시 제품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흐름을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바이오텍들은 플랫폼 기술의 확장성과 다양한 파이프라인 가능성을 강조해왔지만 실제 투자 유치나 기술 이전 과정에서는 하나의 리드 에셋이 얼마나 명확하게 검증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바이오텍의 경우에도 우수한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경우는 많지만 글로벌 파트너가 보기에는 첫 번째 제품이 어떤 적응증에서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가지고 어떤 규제 상업화 경로로 성공할 수 있는지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 기술은 여러 질환에 적용 가능하다는 설명을 넘어 가장 먼저 성공시킬 제품이 무엇이고 그 제품이 왜 글로벌 파트너에게 거래 가능한 자산인지 설득하는 전략을 본 세션을 통해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7번째로 소개할 세션 바이오텍 IPO's 리바운드에서는 2026년 이후 바이오 IPO 시장이 어떤 기업에게 다시 열릴 수 있는지를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세션에서 특히 주목할 인물은 모건 스탠리 글로벌 캐피탈 마켓의 수장급인 치라르 수르티입니다. 치라르 수르티는 생명과학 분야에서 20년 이상, 헬스케어 자본시장과 투자은행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인물로 바이오 기업의 비상장 투자 라운드 IPO, 상장 후 추가 자금 조달 등에서 60조 원 이상 규모의 거래에 관여했습니다. 즉, 단순히 IPO 제도를 설명하는 인물이 아니라 실제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이 언제 상장하고 어떤 밸류에이션으로 시장에 나가며 투자자 수요를 어떻게 확보하는지를 현장에서 다뤄온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세션에서는 글로벌 IPO를 단순한 자금 조달 이벤트로 보기보다 상장 전 투자자 수요 형성, 임상 데이터 패키지, 공모자금 사용 계획, 그리고 상장 후 12개월에서 18개월 안에 보여줄 수 있는 성과까지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바이오북은 행사 전, 행사장에서, 그리고 행사 후 바이오 2026의 주요 소식을 지속적으로 전달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래 댓글창의 바이오북 미디어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이번 바이오 USA 세션 타임테이블과 함께 더 자세한 내용도 확인하세요.